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현준 과장 어떤 얘기를 하시게 될지 저희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상승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자동차주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좀 어제 시장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좀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제 분명히 뉴욕 증시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조정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또 오늘 또 큰 폭의 조정이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으니까 오늘 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시장을 맞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도 뭐 제가 운 좋게 맞았을 뿐이지 뭐 절대 뭐 다른 분들하고 뭐 특별히 뭐 시장에 관해서는 뭐 오르락 내리락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게 뭐 맞았다가 틀렸다가 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조정의 요인에 대해서는 뭐 FRB 금리 인상 우려하고 이제 11일 저녁 내일 저녁이죠. 아니죠 오늘 저녁이죠.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유로존 미팅에 의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재논의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악재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묵은 악재 굉장히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뭐 그리스 우려, 뭐 FRB 미국 금리 인상 이게 벌써 몇 년을 끌어온 악재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또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상으로 이번 조정은 폭락까지 나올 조정은 아닙니다. 뭐 지금 2% 미국 주식 하락했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 여태까지 오른 거 생각하시면 뭐 2% 하락하는 건 사실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시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해묵은 악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올 조정이었던 만큼 큰 우려보다는 지금 뭐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번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코너를 보시면서 좀 현금 확보해 놓으셨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주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동차 부품주 가져오셨는데 사실 지난 5일에 이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때 낙폭 과대 종목 얘기하시면서 저 PBR을 받을 이유가 없다.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조정 장세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선방하는 흐름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 전반이 좀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상태에서 특히 어저께 한일이화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사실 뭐 한일이화 상한가 얼마 만에 보는 건지. 한일이화 상한가들하고 또 서현은 12% 가까운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주 전반이 또 조정장 속에서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도 뭐 종료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주식이랑 뭐 돈 벌기 어렵다고 제가 주식 시장에서 돈 벌기 어렵고 딴 밖에서 돈 벌기 어려운 것처럼 똑같이 어렵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말인데 주식도 조정장 속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버티는 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주식과 또 나쁜 주식을 가릴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이 오게 되면 사실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비중 축소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결국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이죠. 이 부분이 대부분의 조정장에서 이제 성장주들의 낙폭은 좀 깊죠. 그런데 가치주들은 좀 돋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구간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뿐 아니라 실제 실적도 우상향하면서 좀 지금 뭐 빛나는 구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그냥 저평가 메리트뿐만 아니라 실적을 수반한 상승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완성차 관련 종목들은 좋지가 못합니다. 계속해서 좀 부진한 양상이어서 부품주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품주들 실적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 쳤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원인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세요.
일단 한일이와 어저께 상한가 관련해가지고 뭐 시작하자마자 뭐 13%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네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무슨 자회사 탁금속 실적이 뭐 좋게 나와서라는 기사가 근데 탁금속 실적이 좋아서 이 기사가 틀렸습니다. 뭐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사는 분명히 틀렸어요. 탁금속 실적이 좋고 탁금속이 좋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한일이하고 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탁금속이라는 그 작은 회사가 한일이와의 상한가를 만들어내려면은 최소한 이제 상한가 3번은 쳐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번 정확하게 나눠보시면은 네. 탁금속이 한일이와를 오르게 하려면은 탁금속 자체가 한일이와 뭐 3배 정도는 상한가를 쳐야지 한일이와를 오르게 할 거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기사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뭐 한일이와가 어저께 올랐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향후에 정상적인 실적으로 좀 회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 한일이와가 실적 정상화만 되면은 뭐 2만 원 충분히 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냥 강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전반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실적 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표를 하나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본 편인데요. 이 표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현대모비스부터 S&T 모티브까지 이게 시가총액 순입니다. S&T 모티브가 사실 이번에 계속 올라오면서 좀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 표를 보게 되시면은 다 플러스죠. 네. 이 순이익 성장률에서 현대모비스 한라공조가 소폭의 마이너스를 낸 거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가 지금 다 플러스예요. 심지어 이제 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순이익 성장률이 110% 가까이 좀 성장을 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만큼 좀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기타 이제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SL, S&T 모티브 모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그동안 이제 완성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평가 메리트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성에서도 완성차 대비해서 뭐 다변화된 매출처 그리고 또 지금 신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전장 부분의 높은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형 구간에서 좀 대안주로서의 매력이 좀 돋보이는 업종이다. 그리고 또 형 구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에 임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성장성도 있고 현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어떤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실제로 지금 실적들을 봤는데도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다들 수익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는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앞으로도 저는 섹터를 만약에 섹터 추천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라고 하시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의 섹터로 추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다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이죠. 저희가 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세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그런데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고 좀 투자의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접근해 보실 수는 있겠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근데 이제 뭐 제가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모든 자동차 부품주가 사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의 이제 그 밸류 체인 안에서 다변화된 매출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변화된 매출처와 특히 이제 전장 부분의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 상세에서 선방하는 업종 역시나 실적은 영원한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장, 연비 여기에 더불어서 매출 다변화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오늘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국내 이슈 체크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